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장체육관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해온 A씨. 공무직 신분이었지만 자신의 상관인 공무원 3명이 자리를 자주 비우자 지난 1년간 이들의 근무일지를 기록해왔습니다. 일지에는 주무관 1명이 오후 1시쯤 퇴근하면 다른 주무관이 그때 출근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규정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인데 오전 오후 1명씩 돌아가며 근무를 한 겁니다. 이 같은 제멋대로 근무는 A씨의 일지에 100여 차례 기록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사무실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분도 한 오후 3, 4시쯤 되면은 아까 다른 사람들 이제 공무원이 아니 다른 사람 앉혀놓고 전화를 받게 하게끔 하고 퇴근을 해버리고. CCTV 화면에도 수십 차례 담겨 있습니다. 체육관의 특성상 주말이 가장 바쁘지만 이때도 얼굴만 비추고 어김없이 자리를 떴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떠나면서 경비실로 전화를 돌려놨는데 피해는 민원인들 몫이었습니다. 전화는 저희한테 또 돌려져 있고 이러니까 전화가 오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대답도 못 해드리겠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부산시의 감사가 시작되자 기장체육관 측은 문제의 공무원 3명을 이동 조치했습니다. 그 감사실에 충분히 소명을 하고 있고 다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부산시는 이들의 상습 근무 태만과 초과 근무 수당 부당 수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형사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수년 전 국회 방송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A씨. 일을 시작한 직후 전임자에게서 건네받은 쪽지입니다. 국회 방송 공무원 2명의 이름과 그들의 국회 방송 내부망 접속 비밀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서 아침에 와서 찍고 저녁에 와서 또 찍고. A씨가 아침이나 밤 당번일 때면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후라도 그들의 아이디로 내부망에 접속해 그들도 A씨와 같은 시간에 일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대신 올려줘야 했던 겁니다. 한 달에 20시간꼴로 2명에게 올려줬는데 이를 연간 시간외 수당으로 추정하면 400만 원이 넘고 이런 사례는 자신 외에도 더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부는 계속 찍게 했고 또 선배는 좀 티 안 나게 좀 잘 좀 해줘. 시간탑을 좀 더 잘 둬줘서 해줘. 이런 행위를 거부하지 못한 건 비정규직이라는 처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게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묻자 그거를 왜 후배들한테 시킵니까? 비밀번호 아이디 알려주신 적 없으세요? 네. 하지만 A씨가 대신 입력해온 내부망 비밀번호를 들이밀자 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육사를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행동이 없었으면 안 돼요. 다른 공무원 1명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게 수년간 갑질을 통해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그런 사건입니다. 시스템상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회 사무처는 S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국회 방송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도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계신가요? 상임을 하시고 다른 원장님께서 재택근무를 사용하시긴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원장은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산업부 감사보고서입니다. 평가원 대규의 원장은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당시 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60일 중 무려 45일을 재택근무해 회사는 나흘에 한 번꼴로 나갔습니다. 원장 따라 재택근무 대상이 아닌 관리자들도 덩달아 집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기간 절반 넘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장 등 관리자는 정상근무가 원칙이란 정부 지침에도 평가원은 필요시 부서장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부 공지를 띄웠습니다. 특허청은 한술 더 떴습니다. 특허청 훈련과 인사처 예규상 재택근무자는 시간외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 공무원 19명이 집에서 일하면서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36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게 드러났습니다. 허술한 제도의 시급한 정비와 정부 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허청은 허위 신청자에게 부정수령액의 3배를 환수 조치했고
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재택근무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평가원 원장은 재택근무는 원장의 자율 권한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3년 전 도입된 제로페이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QR코드를 찍었을 때 자동으로 송금이 됩니다. 소상공인 참여가 필수적인데 도입 초반 감액률 7%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입 독려에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네 저기 다 해야 되잖아. 몇 개씩 해서 올려야 되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해서 한 것 같아. 그래도 감액률이 오르지 않자 일반 시민을 서포터즈로 뽑아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건당 15,000원씩 지급하는 당근책까지 썼습니다. 여기에 시예산 2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혈세 낭비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이 돈, 알고 보니 공무원 호주머니로도 들어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자기가 받아온 가입 서류를 서포터즈 실적에 끼워 넣은 뒤 수당이 나오면 되돌려받는 식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뭐 다 사기가 됐다는 식으로 근데 쟤네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내 코드에 넣어서 본인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내달라 해서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어긴 행위라며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시에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가했고 그래서 진짜 개고생하듯이 수주를 많이 했다고요. SBS 취재 결과 서포터즈 한 명이 한 달 동안 가맹 수당을 100건 넘게 타간 사례가 총 23건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올렸다고 보기에 과도한 실적인데 서울시는 공무원들의 수당 빼먹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